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사흘 전쯤인가요? 이재명 재판 코미디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변호인이나 뭐 이런 쪽에서 아주 황당한 어이없는 그 답변을 내놓는다. 뭐 예를 들어서 자 2015년 1월에 10박 11일간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이재명, 김문기, 유동규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갔습니다. 근데 변호인이 그리고 골프도 쳤습니다. 근데 변호인이 자 이재명 대표가 아주 특이한 점이 있더라. 한 번도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다. 김문기 씨와. 그러니까 몰랐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무려 9년 동안 같이 알았던 사람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데리고서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나중에는 처장으로 이렇게 간부죠. 고위 간부인데 그렇게 일을 하고 대장동 실무 책임자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같이 가고 출장 가서 카트도 김문기 씨가 몰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 공도 김문기 씨가 열심히 찾아줬고 또 대장동 우일에 이런 거에 대한 공로로 성남시장이 표창장을 주었고 그런데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뭐 그 논리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런데 동영상에 보면 마주치는 정도가 아니고 손잡고 농담하고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이게 이제 얼마나 황당하냐 코미디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재판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보도한 언론 매체가 있길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개인 비리처럼 돼 있지만 그 개인 비리가 나중에 이재명 대표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지난 14일이라고 합니다. 20차 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증인 A씨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화영 측이 아마 불은 증인인 모양입니다. 지금 여기에 핵심은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아서 썼는데 그게 뇌물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법인카드를 내가 직접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서 받았었고 그 키 일부만 이화영을 포함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썼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는데 제 마음을 표현한 게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뇌물로 받았다는 3억 원 정도 가까운 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그게 2,972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 증인 A씨라는 사람이 사용한 게 96.2, 이화영 또는 이화영 가족용이라고 하는 게 2.5%, 또 이화영이 직접 결제한 게 1.3%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6.2%는 자기가 썼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가 덮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19년 11월 9일 오전 6시 43분 영종대교 주유소에서 결제를 했는데 증인은 운전을 못하지 않느냐? 근데 거기서 기름을 넣었다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A씨가 당황했겠죠? 기억나지 않는다. 추측으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해외 출장 가실 때 따라갔다가 기름을 넣어줬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화영이 해외 출장을 가는데 운전 못하는 A씨라는 사람이 따라갔다가 기름을 넣어줬다. 그럼 올 때는 어떻게 오죠? 운전도 못하는데 이 새벽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용철 부회장 변호인이 또 이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증인이 아팠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병원비를 대신 내줘서 생명의 은인으로 여긴다 이렇게 그동안에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증인의 형편을 잘 알면 그러니까 병원비도 못 낼 정도라는 형편을 잘 알면 증인이 주유소 결제하려고 했을 때 그걸 그냥 놔뒀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더한 것도 해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답변이 되나요? 이 질문에? 병원비도 제대로 낼 형편이 못 돼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줬다는데
자기 이화영 외국 가는데 증인은 그냥 따라가다가 기름값을 내주는 걸 이화영이 야 그거 내도 좋아 뭐 이렇게 그냥 놔뒀겠느냐. 어떤 게 합리적인가요? 그리고 이 법인카드를 자기가 다 썼다고 주장을 하니까 검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국회의원 비서를 했었고 2012년에 문재인 대선 캠프에 뭐 총무팀장 뭐 이런 걸 했는데 자 그런 경력에다가 쌍방울 그룹에서 고위 임원 중에 가장 높은 한도의 법인카드를 당신한테 주었을 리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뭐 답변이 뭐 궁했겠죠. 또 검사가 이번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는 주로 수행비서가 수행할 때 들고서 다니면서 쓰겠죠.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아느냐 이러니까 사용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B씨가 자기가 사용한 적 없다. 요게 이제 말을 맞춘 거죠. 아까 그 증인 A씨라는 사람 대부분 그 사람이 썼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뭘 제시하냐면 이 사람의 수행비서의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쌍방울 그룹의 법인 차량 수리 내역서를 제시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인 차량 수리를 할 때 수행비서가 가지고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거죠. 그 결제도 하고 자기 이름, 휴대전화까지 다 적어 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 수행비서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이번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최측근이라는 신모라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중국 출장 당시에 왜 이화영, 북한의 송명철, 김성태, 안부수 이런 사람들 쭉 앉아가지고 저녁 자리에서 찍은 사진 그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 그룹 직원들을 못 봤다고 했는데 확실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신국장이라는 사람은 당시에는 쌍방울인지 몰랐다. 나중에 김성태구나 싶었다. 이렇게 이제 오리발을 내밀죠. 그런데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 현장에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명함도 건네고 그 다음에 쌍방울 그룹 선물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같이 낮에 행사하고 저녁 때 술자리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쌍방울 그룹인지 몰랐다. 이런 코미디가 없죠. 그걸 판사가 믿을까요? 뿐만 아니고 지금 뭐 4번째인가 5번째인가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하고 대질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그걸 명확하게 기록을 해서 이제 결국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검찰에서 지금 대질신문을 하고 있는데 판사한테 이제 그 결과를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은 형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20년 동안 우리 형 동생하고 지냈는데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회장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모르쇠죠 모르쇠. 그리고 핵심적인 증거가 나오면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창문 밖을 바라보든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를 위한 꼬리 자르기냐? 글쎄 법조계에 물어보면 이건 꼬리 자르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꼬리 자르기라는 거는 이화영이 이재명이 한 일을 자기가 덮었어야 꼬리가 자기 선에서 꼬리를 자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자기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법인카드도 자기가 안 썼다. 다른 사람이 썼다. 쌍방울 고위 임원의 법인카드인데 다른 사람이 썼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증인 A씨라는 사람 그 사람이 썼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덮어 쓰는 거죠. 덮어 써질까요? 그게 과연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조건 부인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 이게 과연 앞으로 재판에서 도움이 될까? 이걸 이제 법조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도움될 것 같지 않다. 왜?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근거가 김문기 씨가 호주 뉴질랜드 출장 때 김문기 씨와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 이런 걸 지금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증거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판사가 인정하겠습니까? 판사 아니라 누구도 인정할 수가 없죠. 여기서도 지금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쌍광을 그룹이 준 고의 임원용 법인카드를 딴 사람이 썼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뭐 불가피한 거 몇 개 정도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썼노라 이렇게 지금 이제 구성을 하고 재판에 임하는 겁니다. 이거 코미디 2죠. 코미디 2. 과연 이런 일을 판사뿐만 아니고 누구도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야 이게 좀 재판 전략이 너무 무리하다. 아무리 부인을 해도 1 더하기 1이 2 뭐 이런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지금 재판 전략을 이렇게 짜고 있다. 터무니없는 부인이다.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국 전 장관 터무니없게 부인했고 정경심 전 교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아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 정경심 전 교수가. 그래서 정경심 전 교수가 징역 4년 이 위조 문제에 관해서 받아서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보건대는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판사 앞에서 한다. 그러면 거짓말 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지금 하는 거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기존의 범죄 혐의에다 오히려 괘씸죄 같은 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같은 괘씸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이런 것들이 법조계 의견에 따르면 자칫하면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할 필요성을 더 키운다 이거죠. 보호는커녕 뭐 이런 얘기가 된다 싶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전 대표 재판 때문에 이 재판이 별로 부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에 여기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물론 최종적으로야 판사가 결정을 하겠지만 만약 이런 일을 가지고 판사가 그래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증인이 얘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이 또한 코미디 3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뭐 2심도 있고 3심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이화영 전 재판에서 지난 14일 또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